안녕하세요. 저는 테오르보 연주자 윤현종입니다. 저는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악기 테오르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테오르보와 바로크 기타, 이런 유럽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주자 이외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어서 연극과 현대무용의 음악을 감독하는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악과 소리,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음악에 관한 공연을 만드는 공연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음악 작업은 연주자로서의 역할과 창작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음악을 그 나름의 가치를 잘 계승해서 연주하는 일과 또 관객들에게 조금 낯선 소리, 그리고 낯선 음악을 만드는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음악을 이런 악기로 연주하는 일은 고고학자, 또 공부하는 그런 학자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주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옛날 악보들을 공부하고 또 그것들을 내가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게 아주 많은 반복을 하고 몸에 익히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소리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또 그 음악을 사용해서 공연을 창작하는 일은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상상하고 내가 느꼈던 아름다움을 어떻게 관객에게 좋은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 상상하는 그런 시간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주자로는 약간 운동선수처럼 몸을 단련하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공연과 음악 창작자로서는 계속 상상하고 뇌를 쓰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저희 선생님, 칠레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너는 고음악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고 클래식 기타리스트로서 단련된 테크닉이 있으니까 네가 한국에서 테오르보를 연주해보면 어떻겠냐고 강하게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 악기는 류트 가족의 악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류트가 기타의 조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사실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류트하고 기타하고 다 같이 동시대에 이렇게 살아남았다가 류트가 사라지고 기타가 아직 남아있을 뿐이지 류트가 변해서 기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테오르보가 사용됐던 시절에 기타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르네상스 기타가 있었고 바로크 시대에는 바로크 기타가 있었습니다. 저도 테오르보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는데 일단 굉장히 예쁘죠. 류트 가족 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타하고 다르게 울림 구멍이 이렇게 로즈라는 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도 이렇게 예쁜 장식이 들어가 있고 여러 장의 나무를 이어 붙인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바로크 시대 음악이 화려했잖아요. 음악뿐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까지도 화려하게 만들었던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만든 악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페인에서 이렇게 화려한 어깨 스트랩을 주문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오르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류트라는 악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악기가 류트 가족 중에서 가장 큰 악기이기 때문이에요. 바이올린 가족이라고 하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가 있듯이 류트 가족도 크기별로 또 시대별로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테오르보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악기고요. 류트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뒤가 둥근 악기입니다. 그리고 기타와는 다르게 기타는 허리가 잘록하죠. 이 악기는 이렇게 서양 배 모양을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긴 악기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테오르보는 14연 악기인데요. 여기 높은 쪽 7줄은 기타처럼 왼손을 짚어서 음정을 만들 수 있고요. 긴 7개의 줄은 왼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프처럼 정해져 있는 베이스를 연주합니다. 이 악기는 솔부터 시작해서 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음은 바로크 시대 악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한 저음인데요. 요즘 악기들은 물론 강하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강하고 두꺼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악기의 특성 때문에 앙상블에서 꼭 필요한 악기, 그리고 성악의 반주로 많이 쓰인 악기입니다. 사실 테오르브를 시작하기 전에 제 음악적 커리어는 연극과 현대무용 음악의 감독으로서 창작을 하는 일에 많이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술은 창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다면 무엇이 새롭지? 어떻게 새로운 소리? 어떻게 새로운 음악? 어떻게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낼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고전 음악으로 회귀하게 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몇백 년,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00년까지도 긴 시간을 지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계속 연주되어지고 노래되어지고 하는 그런 음악인 건데, 그것은 그만큼 검증된 가치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음악으로 제가 돌아와서 느낀 것은, 예전의 음악을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한 만큼 어느 정도는 관객들에게 가치 있는 예술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창작자로서만 활동을 할 때는 내가 도대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안고 살아갔었는데, 물론 지금도 제가 창작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고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제가 어느 정도는 검증된 가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창작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타리스트이긴 하지만 이 악기를 처음 배우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줄이 14개고요. 그런데 사실 테크닉적인 제약보다는 바소 콘티누오라는 음악 기법을 익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물론 테크닉도 아주 많이 연습하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 악기로 클래식 기타처럼 아주 어렵고 복잡한 곡들을 연주하기보다는 앙상블의 반주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까 테크닉적인 거는 금방 익숙해졌는데, 바소 콘티누오라는 기법은 현대의 화성악하고 구조도 다르고, 이것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교한다면 새로운 언어에 아주 오래된 문법을 새로 익히고 아주 오래된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데, 그 시대의 발음과 그 시대의 악센트를 완벽하게 구사해서 말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I am a boy, are you okay?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 시대의 음악을 잘 배우는 게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연주한 곡은 프랑스 작곡가 로베르 비제라는 사람의 A 마이너 모음곡 중에 첫 번째 곡 프렐류드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테오르보는 보통 제가 사용하는 테오르보는 A 계열의 악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튜닝 중에 A 음들을 사용하기 편한 조율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연주한 프렐류드에는 이 테오르보의 거의 모든 음역대가 다 등장을 하고, 또 테오르보라는 악기의 특성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음악이라 골라봤습니다. 물론 작곡가가 이 악기에 굉장히 통달한 연주가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자극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롭고 미디어와 기술이 발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BTS가 콘서트를 하면 그분들은 잘생겼죠. 노래 잘하죠. 춤 잘 추는데, 그 콘서트는 정말 모든 기술들이 집약돼서 조명과 영상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꽉 차서 충만한 대단한 공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테오르보로 제가 연주하는 음악은 그런 것들이 없던 시대예요. 제가 체코에 있는 여름 음악 캠프에 가서 한 열흘 정도 머무른 기억이 있는데, 해가 지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시골이었는데 그냥 맥주를 마시고 가지고 있는 악기를 꺼내서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건데, 그게 그냥 엄청 재밌더라고요. 물론 BTS 콘서트에 가서 엄청난 기술력의 집약을 느끼면서 대단한 경험을 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악기 하나, 맥주 한 잔 가지고도 충분히 즐겁고, 또 그런 데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옛날 오래된 음악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많이 꾸미지 않아도
복잡한 프레이즈를 연주하고 너무 막 화려한 테크닉이나 대단한 볼륨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화음 하나로 아름다울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시대의 음악이라 오히려 지금 더 신선하게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